물가는 점점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40대 여성분들 혹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은 50대 여성분들 많이 계시죠? 경력이 단절되어 예전에 일했던 분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자니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만 되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정부 직접 일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모든 정보 시니어 위즈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이 필수도 아닙니다. 적성에만 맞는다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직업이죠. 바로 정부 직접 일자리 아이 돌보미입니다.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는 2024년까지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3만 명이 채 안되는 공공 아이 돌보미에 민간 서비스를 추가하여 3년 내에 아이 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월 16일에는 올해 안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유사 자격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유사 자격, 경력자 대상 교육과정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이 돌보미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 돌보미의 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40대, 50대 주부님들이라면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성에 맞을 것 같다면 오늘 바로 아이돌보미로 지원해보세요. 그럼 아이돌보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기관 연계 서비스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 바로 아이 돌봄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돌봄 가정에서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동행, 아이 안전보호, 준비물 보조, 준비된 식사 데워주기 등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에는 일반형을 포함하고 아동과 관련된 가사 업무를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세탁물 관리나 아동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1회에 3시간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가사 활동은 영아와 관련이 있더라도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수족구병 등의 법정 전염성 혹은 감기나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복지시설,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을 동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돌보는 간병 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등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신청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것이며 학교나 보육시설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 돌보미는 보조 역할에 한정됩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일이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 기저귀 갈기나 목욕 등 내 아이에게도 하기 힘든 육아일을 해야 하죠. 그렇기에 아이들 자체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적성에 맞는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이돌봄이 급여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돌봄이의 급여는 기본 시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본 시급은 9,630원이며 시간제 기본형과 영화 종일제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시급제 종합형 12,95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의 경우에는 12,520원에 지급됩니다. 기간 연계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급이 16,850원으로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아동이 2명 혹은 3명일 경우 추가 수당이 있으며 휴일과 연장 근로시에도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며 명절 상여금도 명절당 10만원씩 2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도 있고요. 시간제 기본형과 영화 종일제 서비스는 최저 시급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수에 따라 추가 수당도 있고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에는 13,000원에 가까운 시급으로 시급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간제 기본형을 제외하고는 기본 3시간씩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게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일정을 5일 정도 잡게 되면 4대 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월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아이돌봄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월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적은 편이고 근무 시간도 길지는 않기에 큰 소득을 올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사명감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이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봄이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맨 처음 지원을 할 때 일하고자 하는 센터에 먼저 지원을 하고 서류와 인적성 그리고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 채용을 전제로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후에 양성교육을 잘 마치면 취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양성교육을 먼저 받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이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먼저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은 취업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센터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이 생각보다 꼼꼼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아이돌봄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접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까지 통과를 하면 양성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양성교육은 일반적인 지원자의 경우 80시간의 이론교육과 20시간의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실습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봄이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양성교육의 교육비는 20만원이지만 교육을 수료한 후 아이돌봄이로 6개월 내에 12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취업률도 높은 아이돌봄이에 관심이 가시나요? 가지고 있는 단점도 분명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가정주부님들이시라면 누구나 지원을 해볼 수 있고 교육비도 크게 비싸지 않고 환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처럼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아무래도 가사지원 업무가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이나 수급자 가족들의 인식 부족으로 관련 없는 가사일을 시키고 가정부 대하듯 할 때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이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가족들의 나이가 젊기에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업무 범위 외에 가사 지원을 부탁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적고 아이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아줌마 등의 호칭보단 선생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이 취업과 관련된 포스팅을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련된 내용을 글로 확인하고 관련 웹사이트들까지 손쉽게 방문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